우리가 항상 원순열을 이용을 해서 옆면 회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는 이렇게 밑면을 바닥에다 고정시켜 놓고 회전 가능성을 고려했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원순열을 이용을 해서 입체 도형의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본 개념서에도 설명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문제로 등장을 하더라도 해설이 너무 지저분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입체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심플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 블로그에도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순열 계산의 기본은 항상 다 직순열로 나열을 해놓고 회전 가능한 경우를 고려를 해서 마지막에 나눠준다 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죠. 근데 평면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원순열을 한 번만 고려를 해줘야 되는 반면에 입체도형에서는 두 번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라는 특징만 잘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입체도형의 색칠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일단 옆면 회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면 회전 말고도 우리가 입체도형에서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밑면 고정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이 입체도형상의 밑면을 하나 정해가지고 색칠을 하고 나면 결국 이 밑면과 대칭인 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생긴 합동인 면의 개수를 찾아주게 되면 처음에 내가 정한 면과 똑같이 생긴 면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부터 색칠을 시작을 해도 결과적으로 색칠하는 경우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면 대칭성을 먼저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옆면 회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한 밑면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도형인가 기준으로 옆면은 회전 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될 거예요. 해서 이렇게 밑면 고정과 옆면 회전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결국 입체도형에 색칠하는 경우에 수도 전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다 나열을 해놓고 내가 고려해야 되는 회전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는가 추가로 나눗셈 계산만 해줘도 어렵지 않게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예제 레벨 1번에 있는 문제들은 밑면 대칭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입체 도형들입니다. 보통 기본 개념서에는 이런 식으로 밑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체 도형을 가지고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사각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밑면에 있는 정사각형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 요거랑 합동인 면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사각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원순열은 옆면 4개의 합동인 면의 회전 가능성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5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면 5가지를 다 칠해 놓고 옆면 회전 가능성인 4분의 1만 이렇게 고려를 해도 어렵지 않게 경우의 수를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 옆에 사각불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밑면을 요 밑에 있는 정사각형으로 정하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밑면이고 정사각형이긴 하지만 요거랑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합동인 면은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 뒤집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이 정사각불대 같은 경우에도 6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팩토리얼로 일단 다 나열을 해놓고 옆면 회전 가능성인 4분의 1만 고려를 해도 어렵지 않게 이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입체 도형이 레벨 2에 있는 도형처럼 직육면체가 되게 되면 우리가 옆면 회전뿐만 아니라 밑면 대칭성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육면체를 두 개로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 가로 세로 높이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육면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각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뿔 때처럼 비슷하게 내가 밑면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나면 이번에는 요거랑 합동이 이쪽에 있는 밑면까지 두 가지 회전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결국 내가 여기에다가 처음 칠하나 여기에다 칠해서 위아래를 뒤집어 버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옆면 회전 4가지가 있으면 밑면 대칭인 2가지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전체 6가지 색을 일단 다 나열을 해놓고 밑면 대칭성인 2분의 1 그리고 옆면 회전 가능성인 4분의 1을 고려를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육면체가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밑면 대칭이랑 옆면 회전을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내가 밑면을 여기 있는 직사각형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은 요거랑 합동인면은 요 위쪽에 있는 밑면일 거기 때문에 일단 위아래로 뒤집는 밑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옆면 회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 밑면을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 원순열에서 직사각형은 두 가지 회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80도 회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6가지 경우의 수를 일단 다 나열한 다음에 밑면 대칭성 2분의 1에 옆면 회전 가능성을 직사각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2분의 1만 나눠주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른 직육면체에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 2분의 1, 2분의 1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어떤 입체도형이 등장을 하더라도 입체도형의 회전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밑면 고정과 옆면 회전의 관점에서 겹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관점에서 선생님이 레벨 2의 괄호 1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기둥의 관점에서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내가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은 다음에 밑면을 정사각형이 아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정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회전 가능성을 어떻게 고려를 하면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하고 합동인면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뿐만 아니라 앞, 뒤로 4개의 합동인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요 면을 이렇게 잡으나 윗면으로 잡으나 저 뒤쪽에 있는 면으로 잡으나 전부 다 마찬가지인 도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일단 밑면 대칭성을 4가지로 고려를 했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밑면을 직사각형으로 잡았기 때문에 괄호 2번처럼 직사각형의 회전 가능성인 옆면은 두 가지 회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고려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밑면을 정사각형으로 잡았을 때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서 항상 입체도형은 밑면 고정 그리고 옆면 회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이런 직육면체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 해설들을 보면은 항상 밑면에 색칠하는 경우랑 옆면에 색칠하는 경우를 분리를 해서 해설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밑면에 색칠하는 경우를 조합을 이용을 해서 일단 뽑아 놓은 다음에 옆면은 원순열로 고려하는 식으로 해설들을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자, 나중에 거기 있는 해설하고 선생님 풀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주어진 조합이랑 원순열들을 싹 내가 팩토리얼로 정리를 하고 나면 결국 여기 있는 풀이랑 전혀 다르지 않은 풀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순열을 고려를 할 때 항상 전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다 나열을 한 다음에 회전 가능성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고려한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이제 레벨 3에 있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밑면 대칭과 옆면 회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해 보이는 도형이 있더라도 위아랫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고 그 옆에 마찬가지로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이 붙어있는 8개의 면을 가진 도형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내가 8가지 색을 전부 이용해서 색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8가지 색을 일단 나열을 하고 나서 내가 정한 이 정삼각형 밑면과 합동인면이 위에도 있다 그러면 밑면 대칭성 2분의 1에 옆면은 이 밑면이 정삼각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위에서 쳐다봤을 때를 생각을 하면 결국 3가지 옆면 회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해서 이제는 이 입체도형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다면체에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입체도형 중에서도 정다면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칭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형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학생들이 원순열을 고려를 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밑면 고정과 옆면 회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다면체는 총 5개가 있다라고 배웠고 이 각각의 정다면체가 어떤 평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도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 5개 중에 그나마 제일 익숙한 정육면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6가지 색을 칠한다고 했을 때 자, 결국 내가 처음에 정사각형 하나를 밑면으로 정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밑면하고 모든 6개의 면들이 다 똑같이 합동인 면이다 보니까 내가 요거를 밑면으로 잡으나 다른 6개의 면을 밑면으로 잡으나 결국 돌려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은 도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밑면 대칭성을 6가지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입체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밑면을 하나 정했으면 결국 이 밑면을 기준으로 옆면이 또 4가지 정사각형 모양을 기준으로 회전 가능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옆면 회전 가능성을 4가지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면 어렵지 않게 정육면체에다가 색칠을 해주는 경우의 수를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사면체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냐? 정육면체랑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밑면을 정해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밑면 대칭성 4가지 회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밑면을 고정시키고 나면 옆면 회전은 결국 밑면이 정삼각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3가지 회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정팔면체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옆면 회전 가능성을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시중 문제집에 그려져 있는 정팔면체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꼭지점으로 위아래를 세워놓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옆면 회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 4가지 회전 가능성을 가지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원순열을 이용을 해서 옆면 회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는 이렇게 밑면을 바닥에다 고정시켜 놓고 회전 가능성을 고려했었다는 거예요. 결국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밑면 대칭성 8가지를 가지겠구나, 이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옆면 회전 가능성은 꼭지점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밑면이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3가지 회전 가능성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이런 식이면 모든 정다면체는 전부 다 똑같은 규칙으로 회전 가능성을 고려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밑면 대칭의 관점에서는 이 정다면체의 모든 면의 개수가 전부 다 합동인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면의 개수만큼의 밑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결국 밑면 대칭성은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가지고 있는 면의 개수만큼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옆면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다면체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결국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의 관점에서 밑면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옆면 회전, 원순열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 이제 모든 정다면체는 똑같은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밑면 대칭과 옆면 대칭의 관점으로 정리가 가능한 색칠하기 경우의 수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해서 오늘은 원순열을 이용을 해서 입체도형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어떤 입체도형이 주어지건 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밑면 고정과 옆면 회전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너무 어렵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렇게 입체도형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